개최 시간이 됐죠? 식사들 잘했어요? 네. 이 시간에는 의사소통, 뭔지 알겠어요? 사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서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게 상당히 문제죠. 기술도 필요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대부분 다 의사소통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부부간에 있어서는 의사소통이 이렇게 쉽지를 않아요. 이 여론조사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 부부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아내도 내 또 자매도 그것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화를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화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 이제 그 전에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얘기를 해보자면은,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자매를 만나서 우리 식사로 가자 그러면 자매가 식사 안 간다고 그래. 그러면 배 안 고픈 것보다 안 간단 말이야. 그럼 다음에 조금 화가 나 있어. 그럼 왜 그런가 하면 남자가 안 간다 해도 끌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에 그 이제 여자들이 원하는 방법과 남자들이 원하는 방법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남자들이 기대하는 거 뭐냐면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자가 저기 여자친구가 조금 뭐 아예 안 먹고 싶다고 빼더라도 그래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끌고 가면 마음이 좋은데, 그래 먹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지 뭐 그러고 안 가는 거야 이제.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안 간다고 해서 안 갔는데 안 갔다고 화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그럴 것 같지? 한번 연애를 해보라고. 그러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서로 그런 게 잘 안 통하는구나. 여자는 여자대로 또 그런 게 있고, 그래 자기 바람이 있잖아요.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시간은 이제 부부 생활 공부이기 때문에 남편으로서 자기 아내에게 바라는 게 있단 말이야, 은근히. 그 대화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모르지. 그것도 알아서 해주려고 생각을 해. 근데 그걸 아는 건 신이지 사람이 아니지. 그렇잖아요. 또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에 남편이 은근히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는데 남이 그걸 안 하는 거야. 대화를 안 하니까 모르지. 그리고 이게 대화를 하면 좋은데 부부 사이의 대화가 상당히 부족해.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여론조사를 해보라고. 결혼한 사람들을, 부부를 상대로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충분히 잘 됩니까? 물어보면 90%는 안 된다 그럴 거야. 아니, 충분히 우리는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정말 우리는 대화가 잘 된다. 그런 사람을 10% 정도도 안 될 거라고. 전이는 내 말에 통 귀를 안 기울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지. 전이는 말 하나 많아야 무슨 얘기야? 대화가 안 된다는 얘기라고. 많은 것들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데도 대화의 기술이 없어. 기술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자들은 그래서 내가 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려고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또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자들은 남편은 직장 가서 하루 종일 생활하다가 집에 오면은 여자들은 대화 상대가 있어 없어? 애기들이 있기 전에 없지. 애기 있어도 애기하고 할 얘기가 있고 어른들하고 할 얘기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오면 이야기 하려고 막 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 피곤해 다음에 이야기 그리고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뭐가 쌓여 이제 마음에? 불만이 쌓이지. 그 대화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야. 근데 이 대화의 기술이 없어. 대부분 보면. 또 나도 이제 내 아내 얘기를 들어보면 남편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한 얘기가 아니래. 그냥 자기가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나한테 이야기하고 그냥 그랬나고, 그랬었구나 이렇게 하고 대화를 응해주고 알아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편의 해결책을 해결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야.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오늘 내가 집안이 뭐 이렇게 좀 좁아가지고 뭐 어떻게 참 어려웠다 그러면 자기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은 그래 뭐 이 다음에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지. 남자들은 참 그런 면에서 약해. 쉽게 말해서 머리에 좀 안 들어가는 것 같아.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상대방을 얘기할 때 남자들이 한마디 할 때 여자도 그것을 남자가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런 걸 헤아리면 좋은데 헤아리는 게 아니라 나는 다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상대방은 지금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자세가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되기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 사이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두 사람이 참 행복하다.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부부를 만난다면 둘이 의사소통도 잘 된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행복하기 힘들죠. 그래서 서로 대화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불만족한 의사소통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서로 이게 견해차가 클 때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와요. 서로 안 통하니까 대화가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들이라든지 또 뭐 불성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 대화에 있어서 많이 방해를 가져오고 대화가 없으면 그냥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 내 생각에 이거 내가 솔직하게 너무 이야기해서 어쩔지 모르지만은 어떨 때는 정말 아내가 사랑해서 사랑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남편이니까 부득불 사랑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다 겹치는 것 같아, 내 생각할 때는. 결혼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으로 인해 사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할 때도 아까 이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거 있다고 하면 대화, 서로 대화를 잘 나누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진정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뭐냐면 서로 공통점이 있을 때 대화가 잘 되죠. 공통점이 있을 때.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도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집에 오면 한마디도 안 해, 신랑이. 근데 직장만 가면 전화를 해. 전화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럼 여보, 그런 것은 뭐 이 다음에 이따 퇴근하고 집에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집에 가서는 이야기 안 해,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좋은 면이 아니죠. 그러니까 좋은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가 중요하냐면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 언어를 들어보면 그 언어에 감정이 실려 있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언어란 게 뭐예요? 언어에는 의미가 실려 있어.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편이 물건을 사가지고 왔어. 근데 아내가 거기 놓으세요. 그 말하고 거기 놓으세요. 그 말하고 뭐가 틀려? 네? 하나는 불만이 실려있는 답이지. 근데 남편은 무식하게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들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아내가 그 언어를 실어서 보내는 그 의미를 사실 알아야 되니까, 참 피곤하기도 해요, 어떨 때는. 그것까지 알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이 대화의 기술이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야, 또.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말하는 그 억양에도 뭔가 감정이 숨어 있잖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만약에 직장에서 지금 뭐 그 상관한테 막 굉장히 질책을 받고, 뭐 당장 사표 쏘라고 막 그러고 힘든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아내가 그건 까마득이 모르고 막 뭐 사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어떡했어? 살만 나지? 안 나? 그래서 그런 경우에 상대방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그걸 들을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그 대화에 원만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첫째 여기 공과에 보면은 좋은 대화에는, 서로 좋은 의사소통에는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배려하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 근데 이 남자들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여자들이 직장 갔다 집에 오면 막 이야기하면, 아이고, 저 잔소리 언제나 안 들을까? 그러면 어때? 자세가 벌써. 아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야? 잔소리야. 그럼 듣겠어, 안 듣겠어? 안 들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남편하고 대화를 시도하다가 남편이 계속 그런 자세로 나가면 나중에 점점 말문이 없어지고, 이제 말이 적어지고 나중에 대화 자체를 중단하고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전이는 대화가 안 돼. 차라리 뭐 쇠기의 격리기지 전이는 되지 않는다. 차라리 내가 개하고 이야기하지 전혀 이야기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결혼에서는 그것이 정말 안 돼. 여러분도 결혼을 했는데
하루 종일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면 어때? 누구 경상도 사람은 밥 먹자 하고 애는 어떻게 됐나 하고 자자 세 마디만 한다면 어떡겠어? 그런 사람하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역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부부간에는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게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그 상대방의 그 감정적으로 격양된 소리가 들릴 때 그것을 고려할 줄 알아야 돼. 아, 내 아내가 지금,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구나. 아니면 뭔가 지금 마음속에 이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대화만 들어봐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부부간에 그런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게 참 필요해요. 조용히 길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차를 한 잔 마시면서 하고 싶은 일 듣는다든지. 근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나부터도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계속 이야기를 듣기가 힘든 것 같아. 어떨 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거 이야기 듣다가 아마 끝이 없겠지. 언제까지 들어야 되냐.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안 하지. 그러면 이제 이야기한 상대 측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어? 아내가 하루 종일 나는 이 교회에서도 유아들 그 유치원 애들 데리고 그 교회 공부방 하잖아요. 보통. 그런 사람들은 위대해 보여. 주일학교 하는 사람들이 위대해 보인다고. 왜냐하면 나는 애들 데리고 1시간만 있으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내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누구하고 살아? 그 애들 막 가서 뭐 끌어내리면 가서 또 물건 올려놓고 그거 해야 되고 애 똥 치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살림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지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겠어? 막 마음이 내가 이게 하루 종일 이러려고 결혼했나 하는 생각도 들겠지. 애 키우고. 근데 남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 안 가지고 와? 직장에서. 안 가지고 와?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해서 애 데리고. 그러잖아. 하루 종일 집에서 한 게 뭔데? 나는 직장에 가서 그냥 힘들게 하는데 당신이 한 게 뭐예요, 집에서? 애 데리고 하루 종일 놀았잖아. 그럼 대화가 돼야 안 돼? 안 되지. 하루만, 1시간만 애기 봐봐. 돌아버릴 것 같아. 진짜 애기 보기 힘든 거예요. 상대방 다 그렇다고 거기다 밥까지 해줘야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상대방이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를 해주는 게 필요해요. 대화에 있어서는.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여자들이 하는 대화를 잘만 들어줘도 문제의 90%는 해결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자기가 하루 종일 얼마나 애들하고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가를 이해하고 싶은 거야, 상대방에게. 근데 남자들은 그렇게 안 해. 또 여자들도 마찬가지지. 또 남자들 편에서 볼 때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야. 상대방이 서로가 남자가 직장에서 막 아내한테 와서 오늘 그 상관 뭐 과장이 막 어떻고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는 직장을 관두겠다는 얘기야.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지. 직장 관두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런데 막 그러면 그걸 치워라. 그럼 치우고 딴 데 가라. 막 그러면 안 되겠, 대화가 안 되겠지.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그래서 서로 그런 면에 있어서 상대방의 그 감정적으로 격양된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상해 있는지 화가 나 있는지 좌절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낙심될 때 하는 얘기인지 우리가 대화에 있어서 상대방을 이 대화를 듣고 해낸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부부는 대화를 할 수밖에 없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아까도 이기심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지만 아내가 모처럼 이제 애들하고 힘들어서 식사나 좀 하면서 남편과 대화 좀 하고 싶어서 우리 외식 한번 나가자 그러는데 남편은 사그리 그걸 무시해버리면은 안 되지. 그래서 대화를 우리는 항상 상대방의 말을 듣겠다고 하는 자세를 가지면은 대화가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나도 결혼해서 생활해보지만은 아내든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는 자기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해도. 내가 목회를 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상담을 하러 와. 그러면 자기 얘기를 막 해.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중에 참 잘 해결됐습니다. 그러고. 그럼 왜 해결됐을까? 자기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은 거야. 그걸 원하는 거지. 근데 내가 막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려면 어떡하? 문제를 키워, 오히려.
그러니까 때때로 많은 경우에 부부간의 대화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충분할 때가 많아. 해결 안 해주고 들어만 줘도 그런 해결될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그런 대화를 통해서 말소리에 포함되어 있는 상대방의 의도를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이 참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자 여자가 생각하는 것이 틀리다는 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분명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 그렇게 지금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의도를 모르면 알았어 그런 것보다는 분명히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상대방에게.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내 말하는 자세도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의미를 분명히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인지,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이것이 이런 의미인지를 내 언어에도 분명히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그래, 내가 말하는 못 알아들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말을 무시하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신이 말하는 의미가 뭐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알아내는 것. 그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히 알아서, 그래야 답을 하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들을 수 있으니까. 또 아니면 그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 그렇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어떤 걸 가지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나도 이제 우리 자매하고 한 35년 동안 가까이 살았는데, 내 아내의 얘기는 우리 사이에는 대화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제 많이 해결이 됐냐면은, 이제 어떤 지역교회에 이제 그 정기적으로 이제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전하러 다니는 적이 있는데, 계속 차 타고 같이 다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거기 가는 동안에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계속 가는 동안에 뭐해? 멍하니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많이 나눈 거야.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해결된 게 거기서.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참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여자들은 또 거기에서 행복한 걸 느껴요, 이상한. 남자들은 하나 행복하지도 않는데. 예? 여자들은 남편과 대화가 잘 되면 그게 행복하대, 또. 그러니까 그 대화, 그래서 내가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돈 드는 거 아니야, 그게. 돈 하나도 안 들고도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대화. 근데 남자들이 이제 또, 나도 이제 대화할 때 있는 게 뭐냐면,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진지하게 듣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그냥 해라, 나 들어줄게. 그러고 들으면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 내 말에 지금 귀를 안 기르고 있다는 걸 다 안다고, 상대방은. 형제는 모르겠어? 자매한테 막 내 마음속에 다 이야기하는데 자매가 건성을 듣는다, 진실을 듣는다, 알아, 몰라? 알아. 망하려고 하면 건성을 들었는데. 그런데 어떻든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진실로 듣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늘 이제 오가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내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그래서 대화가 필요하구나. 여러분이 아마 알면 놀랄 거예요. 부부간에 주로 하는 대화가 뭔지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주로 뭐 경제적인 얘기. 나 돈 줘, 시장 가게. 자, 선생님, 여러분이 주님과 나눈 대화가 뭐예요? 청구서 제출하는 거 말고 나눈 대화가 뭐예요? 주님, 나 뭐 해주세요 하는 거 말고 하는 대화가 뭐예요? 거의 없어. 그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 내가 뭐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주님 뭐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 빼놓으면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진지하게 나눈 대화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부부 사이도 그러더라고. 대부분 보면 아내들은 뭐 남편에게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 뭐 애기가 어디 다쳤다, 뭐 주로 일상에서 살아가는 대화 외에는 두 사람 사이에 막상 진지한 사랑의 대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부간에 우리는 대화가 부족하다, 그 얘기는 남편에게 뭐 신발 사게 돈 주시오 그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가 부족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얘기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 부부가. 아내에게도 밥 줘, 옷 내놔 이런 얘기 안 한 남편이 어디 있어.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인간과 인간인데 그런 사귐의 대화가 없다는 거지. 부족하다는 거지.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서 형제자매 한번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한번 물어. 형제님과 자매님 사이에는 정말
충분히 서로 대화가 오갑니까? 물어보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는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할 거라. 그것은 행복한 가정의 징조가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 진지한 대화, 그런 대화 기회를 만들어야지. 어떨 때는 차를 마시면서, 어떨 때는 같이 운동을 하면서, 어떨 때는 성경을 펴놓고, 그런데 이제 그 대화의 의사소통에는 뭐예요? 그 주제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단순히 부부 사이에 나눌 수 있는 대화에는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영적인 그 대화는 어때요? 한계성이 없죠? 한계성이 없어. 계속 주님 안에 서로 그런 면에서 대화를 나누고, 안에도 주님 섬기고, 그게 이게 해보니까 이상하더라고. 이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여기에 남편이 있고, 여기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아내가 주님에게 가까웠고, 남편이 주님에게 가까울수록 두 사람 사이가 어때? 가까워져. 그런데 경험상으로 해보면, 많은 사람 얘기 보면, 남편과 아내가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는 가까워져. 맞잖아요. 그죠? 남편이 주님에게서 멀어지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도 멀어지게 돼 있어. 멀어지게. 아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아내도 육적인 사람이고 남편도 육적인 사람이면 둘이 죽이 맞아가지고 어디로 가? 세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남편이 주님께 가깝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이고 아내가 주님과의 관계 정상일 때 두 사람이 가까워져. 가까워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지. 그럼 무슨 대화를 나눠? 영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기 위한 질문을 하라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상대방이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버리라, 피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방어적이잖아요. 이제 남자들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이게 뭘 원하는 거지? 어떻게 해줘야지? 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때가 있어. 내 마음속에 생각할 때가 있어. 벌써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결해줘야 되나? 항상 남자들은 해결자로 나오려고 그래.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그게 아니야. 해결자를 원하는 게 아니야. 아까 뭘 원한다 그랬어요? 들어주기를 기다린다. 들어주기를. 그래서 남자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래. 그럼 내가 해줄게.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걸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비록 그것이 남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 좋은 면이 있어요. 좋은 면이. 내가 잘못했다면 되잖아요. 다윗하고 사울이 틀린 이유가 그거라고. 사울은 자꾸 핑계대고 다윗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랬잖아. 누가 더 큰 죄를 지었어?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지었어. 다윗은 사람을 죽였잖아. 우리아의 남편도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간음하고 그랬잖아. 사울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그런 거라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하게 자기 인정했는데, 근데 대부분 나부터도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려고 그런다. 방어적인 자세.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나?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 대화가 안 돼. 대화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여기 그 해결책으로 나온 거 뭐냐면 중간에 중단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생각할 때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면 아내가 다 이야기할 때까지 들을 수 있는 남편이 몇 사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아내가 막 계속 집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일이 있었고, 막 계속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것을 다 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들어줄 남편이 몇 사람인 것 같아? 많지 않아. 다 어때요? 알았어. 그리고 중간에 뭐래요? 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는 어떤 생각이 들을까? 자기 이야기를 중간에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못하게. 반대로 남편이 직장에서 있었던 일을 막 아내한테 막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다 들어줄 사람이 많이 있을까? 남편이 한참 이야기하는데 당신만 고생한 줄 알아? 그리고 누군 얘기해 이제? 나도
집에서 애들 때문에. 그럼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서로 대화가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참 아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남편을 잘못 만났구나.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알겠지만 돈 문제는 크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에 있어서. 다른 외부적인 것.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얼마나 서로 대화가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말을 중단시키지 말라 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관심이 있는 것만 듣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냥 귀를 쫑긋해서 듣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안 듣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거나 듣고 싶지 않은 거나 다 그것을 들어야 된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째 조건이 뭐예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말도 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에게 대화에 있어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듣는 게 힘들잖아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은? 대화할 때 듣는 게 힘들어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듣는 게 힘들어. 왜? 말하는 건 자기가 막 열정을 가지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은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간에 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청년들은 아내가 해주는 말을 계속 끝까지만 잘 들어도 90%는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해줘도. 사실은. 아내도 안 그래요? 자기 남편이 자기 얘기를 정성껏 다 자기의 관심 가지고 들어주면 그보다도 고마운 거 없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만 듣지 말고 관심 없는 거라도 우리 관심 있게 듣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이제 6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들어. 근데 나중에는 내 마음이 딴 데로 방황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운전할 때, 어떨 때 우리가 운전하면서 계속 앞만 보면서 운전만 해요? 아니면 딴 생각도 해요? 별별 생각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야기할 때, 우리 마음이 방황할 수 있죠? 아예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때때로 우리 마음은 방황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가 지금 딴 생각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아내는 막 지금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남편이 잘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막 자기 있는 정성껏 다 이야기하는데 남편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어? 딴 데가 있는 거야. 지금 아내 얘기는 뭘로 듣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 아직 안 해봐서 그건 잘 모르지만은 결혼하면 여러분도 틀림없이 아내에게 그런 얘기 들지 몰라. 전이는 내가 얘기할 때 딴 책만 피우고 길을 딴 데 두고 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이 방황하니까. 그걸 아내가 안단 말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때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지금 머리가 딴 데가 있어. 그럼 어때요? 대화가 잘 되겠지. 그날은 저녁을 못 얻어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마음을 방황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간의 대화를 보면 합당치 않은 용어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불만이 있을 때 합당치 않은 용어. 욕이 언제 나와? 네? 아주 평화롭고 사랑스러울 때 욕이 나오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에 화가 갑자기 나오면. 근데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 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한번 자기 입에서 나가는 말은 다시 걷어들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한번 나가서 아내의 마음에, 자매의 마음에, 혹은 남편 마음에 확 박힌 말이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잖아요. 형제가 예를 들어서 키가 아주 작아. 그런데 아내하고 이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났어. 그런데 키도 조그만 것이 말이야. 아내가 그런다 그러면 그 말이 마음에 박히겠어, 안 박히겠어?
언제 지워질까? 그것은 계속 지워졌다가 또다시 나오고, 지워졌다가 또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그 자존심을 잃고 갑작스럽게 어떤 그 돌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 그럴지라도. 왜냐하면 나도 이제 결혼해서 배운 게 뭐냐면 초창기에 이런 거 배워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오래 살면서 배운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그래도 사용해서는 안 될 용어를 사용하면 안 돼. 상대방 그것이 내가 그 대화 끝나고 나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한번 탁 마음에 박혀버리면은 그 죽을 때까지 그 지워지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내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용어를 선택해서는 안 돼. 내가 어떤 그 의미를 전달할 때 용어를 함부로 택해서는 안 돼. 돌발적으로. 대화를 할 때. 여기는처럼 도련한 용어가 당신의 자존심을 깨뜨리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그런 말을 할 때도 내가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깨서는 안 돼. 막 상대방이 나에게 막말을 한다. 막말이 뭐예요?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지. 마지막으로 보면서 하는 얘기 아니야. 쉽게 말하면.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러면 나도 또 막말하게 돼. 그것은 두 사람 사이를 아주 필연적으로 갈라놓는 말이 되니까 그런 말을 듣거나 들어도 우리가 자존심을 갖춰야 되고 또 그런 말을 해서는 절대로 아니. 나도 이제 어떨 때 내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서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상할 때가. 그러면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그것을 자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번 막히면 남은 내 여생 동안에 그 빠지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여러분도 이제 그랬지만은 당신이 요리 잘하는 게 뭐가 있어? 라든지. 그러면 어때? 그게 바뀌어 안 바뀌어? 나는 요리를 못하는구나. 바뀔 수도 있어. 근데 그런 말은 쉽게 나올 수 있어. 싸우면 무슨 말을 못해. 그죠? 그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자존심을 깨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야유 있어. 야유. 야유가 뭐예요? 비웃는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그래 잘해봐라. 퍽이나 잘하겠다. 아내가 요리하고 있는데 하나마나 그 맛은 뻔하다. 막 이러는 이제 그러면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야유는 진짜 피해야 돼. 부부 사이에. 친한 것 같아도 그런 야유 같은 것은 재앙을 보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을 꼬집거나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특별히 남편이 그 친정집 얘기를 그 야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오랫동안 그 상처를 못 치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라든지 우리가 싸울지라도 다툴지라도 그런 야유라든지 비꼬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 단어 선택까지 조심해야 되고 살아야 되니까. 부부는 어차피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결혼해서 이혼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런 것을 심어줘서는 안 돼. 그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반입거리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 그다음 보면은 혼자만 말하지 않도록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 막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또 말을 하고 내가 말을 하면 상대의 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게 그 대화가 대화법이야. 근데 어떤 딴 얘기 안 들어. 딴 사람 얘기 안 들어. 자기 얘기만 딱 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도 그걸 피해야 되고 여자도 그걸 피해야 돼. 남자도 하루 이틀이지 듣는 게. 며칠 안 가서 나중에 저 얘기 그렇게 돼버리지. 아내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혼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화에 적극 참여하라. 대화가 되려면 의사소통이 되려면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게 필요해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해보자. 진지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서로 온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뭘로 해결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존경하는 자세가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런 관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남편이 아내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계속해서 남편을 존경할 수 있다. 참 좋은 일이죠. 그렇잖아요. 아이고 결혼해보니까 남편은 형편없어. 그리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 그럼 남편이 아내가 결혼해 보니까 아내를 참 존중히 여길 줄 만한 해야 되는데,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결혼 생활은 벌써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예의를 지키는 게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 이런 사람을 참 좋아 보이더라고.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 계속 존댓말 쓰는 사람이 있잖아. 결혼하고 나서. 그럼 봤어요? 있죠? 그럼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 필요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 듣는 데서는 그러고 집에 가서는 그냥 막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상대방의 존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아내가 생각할 때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아내가 참 기쁘겠죠. 남편이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무시해도 자기 가족만은 자기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고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도 그렇게 예의를 갖춘 질문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고에 집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공과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 대화를 나눌 때에도 사고에 집중해서 하는 대화가 참 필요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막거나 듣기 전에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훈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부터도 그냥 화가 좀 나고 그러면 상대방 말을 듣기가 참 힘들어. 그냥 중간에 막으려고 그러고 말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피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결혼 아직 안 해가지고 이제 잘 모르는데, 이거 들은 얘기가 생각날 거예요. 이제 결혼해서 서로 어떤 사람은 여행 가가지고 이혼한 사람도 있더라고. 네? 신혼여행 가가지고. 왜 그러겠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대화가. 신혼여행 가가지고 돈을 안 쓴다 그러겠어. 뭐가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도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그것처럼 부부간에는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가 통해야 된다. 의사소통. 알겠어요? 네. 의사소통이 참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통점이 많아야 돼. 공통점. 그랬을 때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